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듯이 골다공증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멸치는 우리가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멸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 허리 운동이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허리를 굽히는, 앞으로 굽히는 운동은 우리 뼈를 골절시키는 그런 안 좋은 자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 환자와 관련된 고관절과 골다공증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연구하는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태영 교수입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도 약 2년 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균 나이가 84세로 세계에서 장수나라 중에 10위 안에 듭니다.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골다공증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따라하기 쉬운 관리 방법, 그리고 골절 예방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가 비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 뼈 내부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넘어지더라도 정말 어이없게 뼈가 쉽게 부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그리고 뼈를 없애주는 파골세포가 서로 똑같이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은 조골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파골세포 기능이 증가하면서 뼈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뼈가 정말 이렇게 큰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게 큰 구멍은 아니고 이렇게 좀 미세한 구멍들이 좀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구멍들이 커짐으로 인해서 속이 전체적으로는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가 골다공증 뼈가 되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일단 우리 몸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출생부터 30대까지는 뼈가 점점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한 40대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다가 한 50대부터는 이제 뼈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50대 전후에 급격하게 뼈가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그 시기에 폐경이라는 이벤트를 겪기 때문인데요. 이런 폐경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파골세포 기능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뼈가 좀 더 빠르게 약해지는 것을 이제 여성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 젊은 여성에서의 이제 임신 과정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골다공증은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생리적인 단계 정도의 골다공증이라 또 출산과 동시에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골다공증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특히 폐경 이후의 골다공증이 매우 심각하고 조심해야 될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게 참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 뼈가 점점 비어가는데 나는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명 소리 없는 도둑, 우리 뼈를 훔쳐가는 소리 없는 도둑이다 라는 별명을 가진 게 바로 골다공증이고, 또 이런 골다공증이 생겨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암보다 사망 가능성이 더 증가하는데 그래도 이게 골절이 되기 전에 아무 증상이 없다, 소리 없는 암살자 라는 별명을 가진 것도 또한 골다공증입니다. 따라서 이런 골다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골다공증을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골밀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절이 없으면 제일 좋죠. 증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절이 없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뭐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면 그때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판정이 나죠. 그래서 그때 골다공증이면 부러지는 거고, 관리를 잘했으면 안 부러지는 거고. 여성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은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를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폐경이 되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이 파골세포가 억제되지 않고 활성화되면서 뼈가 막 깎이게 되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남성은 괜찮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도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고, 특히 남성
남성들은 술과 담배를 좀 자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또한 뼈를 더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겨서 뼈가 부러지면 여성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남성에게서 조심해야 됩니다. 남성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많은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뭐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이제 폐질환도 있고 또 고혈압이라든지 술을 먹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간 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골밀도 검사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여성에서는 만 65세 이상에서 그리고 남성은 만 70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험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이라도 폐경이 좀 일찍 시작된 여성이거나 또는 이전에 골절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한 분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너무 몸이 마른 그런 체형인 경우에는 골다공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65세 이전이라도 하셔서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른 체형분들, 특히 최근에 젊은 여성분들이 외형을 잘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젊은 20대 여성에서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분도 제가 많이 봤고 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젊은 여성들이 수술 받는 경우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멸치나 우유는 사실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단 멸치는 우리가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멸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치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기는 좀 힘든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우유도 정말 좋은 칼슘 공급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유당불내증이 한 75%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유 대신에 다른 유제품인 요거트나 또는 치즈 같은 걸로 대체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멸치를 얼마나 먹어야 될지는 저도 계산 안 해봤지만 정말 우리가 먹는 양보다는 훨씬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멸치를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또 짠 음식이지 않습니까? 짜기 때문에 소금에 있는 나트륨이 또 칼슘을 같이 끌고 나가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멸치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또 이게 그만큼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는 것보다 또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양은 정말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좋은 음식으로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제일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칼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드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사실 100cc에 100m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슘이 포함된 우유는 한 잔을 드시면 한 4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하루에 충분한 칼슘 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두부 같은 이제 콩류, 그 다음에 나토나 같은 이런 발효식품인데요. 이런 것들은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하고 특히 이제 비타민 K라는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에 좀 좋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단 이런 우유하고 콩을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땅콩의 껍질에 있는 피틴산이라는 이런 성분이 우유의 칼슘 성분을 같이 묶어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먹은 칼슘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연어나 또는 고등어, 꽁치 같은 푸른 등생선 고기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음식들은 비타민 D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를 도와주는 그리고 배출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슘이 많은 음식 그리고 비타민이 있는 음식을 같이 섞어서 드시면은 훨씬 칼슘의 흡수율을 올려줄 수 있겠습니다. 칼슘은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고되는 칼슘량은 하루에 한 700에서 1000mg 정도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뼈에 좀 안 좋은 음식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이 짠 음식들은 그 안에 나트륨이 있는데요. 나트륨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같이 이제 칼슘도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트륨이 또 이 칼슘을 같이 묶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칼슘 양을 이제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골국, 곰국인데요. 사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뼈에서 나온 칼슘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사골국에는 칼슘도 있지만 인이라는 성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인이라는 성분은 또 칼슘과 붙어서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 칼슘이 많이 있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인 성분이 많은 음식 중에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탄산음료도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으로 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커피라는 게 이제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량의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과 담배는 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뭐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술, 담배도 특히 골다공증에 안 좋은데요. 특히 이제 뼈 생성을 억제하고 또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면은 또 이제 음식을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칼슘은 많은 양을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인 분이시거나 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 그리고 실내 생활을 많이 하셔서 햇빛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먹는 것보다는 좀 작은 용량으로 좀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나누어서 드시면은 칼슘으로 인한 부작용이 좀 적고, 그리고 흡수율도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칼슘 보충제는 가장 흔한 것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탄산칼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먹는 것들이 보통 탄산칼슘인데요. 이것은 우리 칼슘 보충제 중에서 가장 칼슘 양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은 이제 이게 음식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 위산이 나와야 이 위산으로 인해서 칼슘 흡수가 되기 때문에 탄산칼슘은 항상 식후에 드셔야 되고, 식전에 드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탄산칼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겪겠지만 변비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속이 더부룩한 그런 부작용들이 흔한 그런 이제 약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비나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구연산 칼슘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연산 칼슘은 위산과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 때나 먹어도 흡수가 되는 칼슘인데요. 하지만 이제 탄산칼슘보다는 좀 칼슘 함량이 한 반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약이 좀 큽니다. 커서 이게 이제 먹기가 힘든 분들은 이게 이제 물에다 녹이면 잘 녹거든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잘 녹기 때문에 녹여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탄산칼슘을 좀 드시고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이제 변비가 발생하면은 일단은 한번 물을 많이 드시고 같이 드셔보시면은 아무래도 변비가 조금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같이 가볍게 이제 좀 걷거나 뛰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은 장 운동이 또 활발해지면서 변비가 생기는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분히 관리하셨는데도 변비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물에 잘 녹는 그런 구연산 칼슘으로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가지를 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장시간 실내에 누워서 지내는 생활입니다.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또는 OTT 영화 또는 이제 게임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누워서 하루 종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영화 감상을 하시는 분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의 합성이 잘 안 되고요. 또 누워 있다 보니까 근력이 떨어지고 또 체중 보호가 안 돼서 뼈가 점점 약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뼈에도 안 좋고 골다공증이 빨리 올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면서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식사량이 줄면서 적절한 영양소가 섭취가 안 돼서 칼슘 섭취가 부족해지고 성장기에 충분한 뼈가 확보가 안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도 골다공증이 오고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살이 좀 찌면 그럼 좋으냐? 물론 이제 살이 찌면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뼈는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이
살이 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겠죠. 당뇨나 또 비만으로 인한 문제점들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른 거, 너무 찐 거 아니고 적절한 중간 정도의 체중이 골다공증에는 가장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골다공증 여성분들의 한 90% 이상이 사실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햇빛을 쬐는 것인데요. 햇볕을 쬐되 팔과 다리에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한 20분 정도 햇빛을 쬐어 주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햇빛을 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겨울에는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이제 생성되겠지 하지만 사실은 이 비타민 D가 생기는 햇볕은 자외선 중에 UVB라는 자외선인데 이것은 창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닫고 햇빛을 쬐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햇빛이 내 그림자보다 크게 보일 때는 이런 자외선에 의한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햇볕이 쬐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머리 위에서 쬐는 그렇게 이제 그림자가 짧을 때 그럴 때가 비타민 D 합성이 가장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조금 이렇게 위도가 좀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겨울에 자외선 투과율이 낮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충분한 햇빛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겨울에는 다른 음식이나 또는 보충제를 좀 드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햇빛을 쬐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타민 D 생성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보충제 용량은 점점 증가시켜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흔히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고용량의 주사를 한 번에 맞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먹는 비타민 D 약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주사제를 맞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D는 한 700에서 1000 IU 정도를 매일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체중을 실어주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중이 뼈에 실리면은 뼈는 이제 자극을 받아서 계속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다든지 또는 조금 더 이제 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뼈도 중요하지만 또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근육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계단 오르기 또는 이제 등산 같은 것들은 이제 뼈에 자극도 주면서 또 하체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낙상이나 골절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체중 부하를 하다 보면은 무릎이나 발목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체중 부하는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골프나 테니스 같은 또 과격한 운동은 골다공증성 견혈골절, 힘줄이 뼈를 물고 떨어져 나오는 그런 이제 견혈골절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 허리 운동이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허리 운동을 할 때 허리를 피는 운동, 피는 운동은 우리 뼈에 또 근력에 좋은 운동인데 허리를 굽히는, 앞으로 굽히는 운동은 우리 뼈를 골절을 시키는 그런 안 좋은 자세입니다. 특히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걸 많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허리 구부리는 운동을 많이 자주 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척추의 압박 골절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은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거실에서 걷는 운동, 가볍게 걷는 운동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누워서 이제 다리 드는 운동, 다리를 들고 내리고 하는 운동도 다리 근력이나 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 운동을 하려면은 바닥에 눕지 말고 바닥에 엎드려서 등을 피는 운동, 등을 피는 운동하는 것이 골다공증에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통계에 따르면 제일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집안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이 골절을 당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화장실 가는 그 길입니다. 한밤중에 어르신들이 이제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가시는 경우가 자주 있으신데요. 그렇게 가시다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음식을 밟고 미끄러지시는 경우 또는 매트를 밟고 미끄러지시는 경우가 있고요. 복도를 가다가 전선줄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화장실 입구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미끄러져서 또 화장실 내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을 모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장실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자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전선줄을 좀 정리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고, 문턱은 가급적이면 낮추거나 없애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력이 된다시면 야간 센서 등 같은 걸 설치해서 자동으로 이제 움직일 때 좀 밝게 비춰주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낙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고 또 볼밀도가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상 골다공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골밀도 검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칼슘 보충제라든지 비타민 D를 드시고 또 햇볕을 자주 쬐시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진료 볼 때마다 보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뼈 상태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운동과 그리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여러분들의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골다공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듯이 골다공증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4세를 넘어서서 앞으로 90세를 이제 살아갈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노년기를 고통과 무기력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것인지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대비하신다면 사실 골절 발생률을 우리가 80% 이상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골다공증 전문가들과 같이 상담하시고 관리하셔서 통증 없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